한국에서 굉장히 부재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안녕하세요. 해치에듀 대표 윤희연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조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제가 책 읽는 걸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책 읽으면서 제 교육관의 인사이트를 받는 면이 많아서 그런 책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최재천 교수님의 숙론이라는 책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재천 교수님은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숙론을 읽으면서 제 교육관의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아서, 이거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많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토론이 아니라 숙론이라고 제목을 지으셨어요. 한국 사람은 토론을 하면 싸우려고 든다, 누구를 누르려고 든다, 이기려고 든다, 이제 그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토론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좋은 결과를 함께 도출하는 과정인데, 유독 한국 사람은 말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특히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에게서 그걸 많이 보잖아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한 뒤에 좋은 결론을 유도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가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교육이 부재했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던지 간에 토론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들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수학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뒤로는 계속 토론 수업으로 이어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연제도에 대해서도 책에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토론 제도가 역사적으로 아주 깊은 나라인데, 일제시대를 계기로 주입식 학습이라고 하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통치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교육을 일제시대에 시작하기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제시대 때 받았던 그 주입식 교육 방식을 일본은 오히려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 교육에서 문법 있잖아요. 그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용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의 제시도 없이 우리는 그냥 계속 그 방법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는 영어 교육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상담해 보시거나 해치에듀 재원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껏 한국에서 해온 어떤 영어 교육 방식도 다 배제시키고 순서를 모두 바꿔서 이제 쓰기부터 하자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파닉스만 끝나고 나면 바로 라이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라이팅부터 시작한다고? 라이팅은 영어 굉장히 많이 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6년째 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본 결과, 라이팅을 먼저 시작해야만 문장 구조를 배우고, 그 문장 구조를 배운 위에 단어를 암기해서 올려야지만 단어 암기한 시간이 아깝지 않아져요. 문장 구조를 모르는 아이가 단어부터 암기하면 나중에는 그 문장 구조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운 단어마저도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게 돼요.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구조를 아는 아이에게 문법은 부가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문장 구조를 모른 채로 문법부터 배운 아이는 그냥 암기할 게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교수님이 숙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숙고해서 천천히 대화하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숙고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 배웠던 웅변학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파키스탄에서 불어를 배우기 위해 왔던 외교관 학생들이었어요. 파키스탄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여서 그 친구들은 고위급의 자제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아버지들도 다 외교관이었고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제
영국에서 5세부터 교육을 받았고 왕립원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모두 영국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지점이 그거였어요. 수사학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공교육 과정에서 수사학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수사학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한 설득 수단을 찾아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수사학이에요.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토론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시작한 게 수사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잘하거나 상대방과 어떻게 대화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부럽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이번에 이 최재천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이 저도 조금 났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한국인은 논쟁으로 끝장을 보는 것을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짓누르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소위 말빨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의 주제는 Who is right가 아니라 What is right예요. 누가 맞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가 옳아 내가 옳아를 판단하려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무슨 방법이 가장 옳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어떤 좋은 지점에 같이 가 닿아야 해? 그거를 같이 찾아내면 되는 건데 한국에서 굉장히 부재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도 초등이나 중고등 학생들 보면 암기 위주의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토론 교육이라는 게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배워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를 눈치 보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교수님이 대학 출강하셨던 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랑 이대인데 엘리트들이잖아요. 공부 잘했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토론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왜냐면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봤던 적이 없는 학생들이고 토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잘 이끌어줄 사람부터 먼저 양성해야 된다라고도 책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책 내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엄마 침팬지는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줄곧 견과를 깨서 먹을 뿐 자식에게 설명하거나 자식의 손을 쥐고 깨는 방법을 훈련시키지는 않는다. 새끼 침팬지는 그저 엄마의 행동을 관찰하며 스스로 터득해간다. 첫 관문은 평평한 돌을 주어 견과를 그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새끼는 연신 울퉁불퉁한 돌 위에 견과를 올려놓으려 애쓴다. 그런 아이를 엄마는 물끄러미 바라볼 뿐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지 않는다. 그저 새끼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줄 뿐이다. 무한한 참을성을 품고.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이래요. 인간 부모라면 다짜고짜 원리 설명부터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빨리 습득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짜증부터 낸다. 제가 초등아이들 영어 교육을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것도 어머님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셔야 되고 아이는 매일매일 틀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매일매일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걸 또 틀리고 어제 틀린 거 오늘 또 틀리고 50번 정도 같은 걸 틀리고 나야 이제 감이라는 게 조금 생겨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는 똑같은 걸 50번 정도는 틀려봐야 아이한테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도 아이가 똑같은 걸 50번 틀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빨리빨리 얘가 뭔가를 외우고 습득한 다음에 100점을 맞을 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라이팅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아이 진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레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제 했던 진도랑 오늘 했던 진도는 달라요. 그러면 어제 3개 틀렸어도 오늘 새로운 진도를 시작하면 오늘은 5개, 6개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어려운 걸 매일매일 하니까요. 아이가 매일매일 틀렸으면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배웠나?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얘는 왜 시간이 가도 자꾸 틀리기만 할까요? 얘는 왜 100점을 맞지 않는 걸까요? 라고 걱정을 하세요. 저는 그 마음을 매일매일 이해시켜드리고 매일매일 안심시켜드려야 되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초등아이잖아요. 지금 당장 중등 내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기가 틀리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고 뭔가가 아닌 것 같아 까지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마다 속도가 다 다르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영어 교육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가줄 수밖에 없어요. 3학년이라고 해서 여기 진도를 해야 됩니다가 없어요. 물론 5학년, 6학년이 되면 문법을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진도를 주로 나가는 문장력 수업, 글쓰기 수업, 라이팅 수업은 딱히 학년별 진도는 없어요. 아이가 새로 왔을 때 그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테스트를 해보고 아이의 수준이 여기라고 생각이 되면 4학년이나 5학년에도 파닉스를 다시 점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기초가 탄탄해야만 속도가 많이 붙기 때문에 기초를 등한시하고 진도를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 책에서 1부는 숙제, 재미있는 지옥, 대한민국의 난제들. 1부에서 교수님은 이제 이념, 지역, 계층, 빈부격차, 남녀, 세대, 환경, 다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갈등의 양상에 대해서 열거하셨어요. 1부는 갈등에 대해서 한 챕터씩 쓰셨어요. 하지만 교육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2부에서 교육을 따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2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것 같아요. 2부는 같은 견해와 다른 견해를 알고 사랑하는 시간들. 너무 예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작가 한 명한테 빠지면 한동안은 그 작가의 책을 모두 다 사서 조금 읽는 편이거든요. 주로 독서를 조금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책 하나 읽었는데 이 작가 책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살 수 있는 그 작가의 책을 모두 다 사서 한동안은 조금 그 작가한테 빠져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책 한참 읽을 때도 한 주에 최재천 교수님 책만 7권 넘게 산 적도 있었어요. 최재천 교수님은 근데 워낙 책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저도 유튜브 통해서 교수님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최재천 교수님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 몇 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쌓여있는 책이 너무 많아서 밀린 숙제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미국 어느 인디언 보호구역의 학교에 새로 부임한 백인 교사의 일화를 늘 가슴에 품고 산다.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하니 아이들이 홀연 둥그렇게 둘러앉더란다. 시험을 봐야 하니 서로 떨어져 앉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이렇게 말하더란다. 저희들은 어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상의하라고 배웠는데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금 당장 자신이 100점을 받지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2학년이든 5학년이든지 간에 이미 공부 정서가 많이 망가져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라이팅 위주의 영어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 정서가 망가져 온 아이는 라이팅에 느리고 매일 틀리면서 한 걸음씩 가는 과정을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는 계속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꼭 100점을 항상 맞아야 하고 뭐라도 틀리는 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시행착오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과연 중고등학교 때 그 수많은 시험에서 공부 정서가 건강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부량을 집어넣는 것보다 지금 그 아이한테 망가진 공부 정서를 우선은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난제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가 막 틀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그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과정을 또 못 보시는 거죠. 저는 그냥 두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힘이 세요. 그 아이들만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기다려주고 아이가 혼자 감당하게 하면 충분히 자기가 힘을 내서 감당을 결국엔 해내요. 그 아이들이 감당하고 자기 힘으로 허들을 하나 넘어갈 때까지 결국에는 옆에 있는 어른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제 주로 초등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지금 아이들한테 어른이 돼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그걸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줄 만한 추억이나 토대가 있는 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건강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다음에 또 좋은 구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는 교수로 살아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하지 않고 성적을 냈다. 한 학기에 그저 한두 차례의 시험으로 성적을 내는 것보다 학생들의 여러 다양한 활동을 다면평가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굳이 시험을 보게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과 과정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비판적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 공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제 채널을 보시는 어머님들이라면 다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도 요새 고등학교 자퇴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공교육이 아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공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갈까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재천 교수님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하기 시작하신 지 좀 됐거든요.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꼭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는 다른 교육으로 조금 건강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분들의 책을 주로 소개해 드릴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은 영어 교육의 소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찾아낸 라이팅 먼저 하는 방식으로 느린 것 같지만 오히려 훨씬 더 지름길인 쓰기 수업으로 영어 교육이 조금 더 아이들이 탄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라이팅 교육이 매일 쓰고 매일 틀리고 매일 쓰고 매일 틀리고를 반복을 해요. 지금 보면 얘 딴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학원에 지금 실제로 재원하는 학생들 중에는 와서 ABCD부터 배워서 라이팅을 이제 차례 시작했고, 파닉스만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지금 한 2년차 정도 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는 원어민이랑 대화도 해요. 그렇게 느린 교육이 처음에는 느린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결코 느린 교육이 아니라는 거를 한 2년 정도 쌓이고 나면 아실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2년을 기다려주거나 아이의 느린 그 성장을 함께 옆에서 지켜봐 주실 어른들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사고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와 뉴멕시코주 산타페에는 세인트 존스대라는 독특한 대학이 있다. 이 대학에는 다른 대학들에 있는 강의 교수 전공이 없다. 이 대학에서 공부한 조한별은 세인트 존스의 고전 100권 공부법에서 세인트 존스 대에는 가르쳐주는 수업이나 가르침을 받는 수업이 아니라 스스로 익히는 수업만 있다고 설명한다. 독서와 숙론과 더불어 과학 이론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수학 공식을 증명한다. 고대 그리스어를 번역하고 음악을 작곡하기도 한다. 자연스레 스스로 익히고 연마하는 평생 학습 습관을 얻게 된다. 배운지 모르게 배운다를 뒤집으면 왜 배우는지 알면 스스로 익힌다가 된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나는 대학 총장님마다 어줍잖은 제안을 드렸다.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을 1년 아니면 단 한 학기라도 학교에 못 오게 하자고. 고등학교 시절 거의 내내 입시 준비를 하느라 세상을 경험할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느끼게 하자고.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사회에 도움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난 다음 대학 공부를 하게 만들자고. 그럴 리 없겠지만 내게 만일 대학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이 주어진다면 꼭 실행에 옮기고 싶다. 쉽지 않겠죠? 대학 교육이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변하는 게. 하지만 저도 최재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롭고 주도적인, 학생 주도적인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꼭 보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뿌리에서 활력까지 공부의 모든 걸 싹트게 하는 씨앗이 숙론의 흙 속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천 숙론 중에서. 3부에서는 제목이 표본이고요. 여기서는 하버드생 암기보다 질문한다로 시작하는 속꼭지가 이제 등장을 해요. 어머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구절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국에서 대학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다가 시험 전날 죽으라고 외워서 답안지에 토해낸 다음 잊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미국 대학의 수업은 달랐다. 물론 대학원 수업이라서 더 그랬겠지만 교수님은 연신 우리에게 질문을 하란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 학생에게는 너무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수업 시간 내내 질문거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고, 어쩌다 하나 찾으면 그럴듯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 그걸 입 밖으로 내뱉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수없이 여러 차례 반복 연습을 했다.
저희 학원 재원생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요. 한국에서 굳이 너네 대학 갈 필요 없어. 왜냐면 저도 초중고 대를 다 한국에서 나와 봤는데 글쎄요, 대학 시절이 굉장히 창의적인 4년이었다기보다는 초중고의 연장선상이었다는 생각이 더 강해서 굳이 그럴 거라면 외국 대학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위가 아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수능 점수로 외국 대학에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경우도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한국 대학은 갈수록 취업 준비 공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발전적인 공부를, 창의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교수님만의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계세요. 원하는 주제를 바로 들이대지 않는다. 격이 없는 대화에서 배운다. 사례를 연구한다.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들며 생각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고 해결한다. 함께 손잡고 경쟁에서 이긴다 등의 속꼭지들이 있어요. 하버드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에 대한 속꼭지들을 제목으로 나열하신 거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최재천 교수님의 숙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기에 교수님이 이 책에서 교육에 대해 쓰셨던 모든 내용의 공통주제를 끌어올리자면 결국에는 느린 교육이에요. 느린 교육을 한국에서도 해야 한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한국인한테 느린 거 너무 어렵죠. 특히나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육이라는 장르에서, 게다가 안 그래도 잘 못하는 느림의 미학을 적용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두가, 아는 어른들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교육의 효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경험들을 다 해봤잖아요. 그게 사교육으로 해결이 될까요? 저도 사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어른이 교수님 말씀대로 함께 현장에 있어 보니 제가 느낀 바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조금 좋은 방법,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입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토론이 아닌 숙론을 할 수 있다면, 교육계에 있는 어른들이 그런 자세를 미리 갖는다면 아이들이 받는 교육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어머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합심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함께 바꿔줘야 되고 함께 고민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거든요. 생각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어머님들에게 그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책을 출간을 했고, 그 책을 보시고 전국에서 너무 많은 어머님들이 연락을 주시고 분점을 내주세요, 뭐 여기도 지점 내주세요, 막 이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찾고 찾은 방식은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동탄에 올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겠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이 느린 영어 교육 방식에 한 명 한 명 더 참여하고 있어서 저는 하루하루 뿌듯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책에 쓰신 대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파악하고 함께 손잡고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느린 교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한국에서는 그 느리지만 깊은 교육을 언제쯤 하게 될 수 있을지,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보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4부의 통섭과 5부의 연마까지 이어져서 완성돼요. 아무래도 제 관심이랑 저희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의 관심은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교육에 맞춰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책이 어머님들 관심사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책 많이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제부터는 조금 주기적으로 열심히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